안녕하십니까. 알고 박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웹 3.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웹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설들을 갖고 있고 어느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웹 3.0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초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웹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HTTP, HTML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웹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지칭할 수 있지만 웹 1.0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기술과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돼서 혹은 서비스 모델이 결합돼서 그것을 웹 1.0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서버가 있고 유저들이 브라우저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유형의 모델.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가 컨텐츠나 서비스를 완전하게 다 만들고 유저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만 하는 모델을 웹 1.0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인터넷의 역사에서 웹이 등장하기 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들은 있었습니다. 고퍼라고 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웹 이전에 나름 상당히 좀 대중화된 인터넷 서비스였는데 고퍼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PC통신, 응답하라 1988 이런 1994 이런 거에 보면 PC통신이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 PC통신과 비슷한 것을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고퍼라는 프로토콜이 있었고요. 그 고퍼라는 프로토콜이 한동안 성장을 하다가 이제 웹이라고 하는 HTTP와 HTML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토콜, 마크업 랭귀지를 기반으로 해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터넷 사용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즉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끈 것이 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웹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양한 웹 기반의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의 진화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웹 1.0과 웹 2.0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웹 2.0은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가 컨텐츠나 서비스를 다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유저에게 공급하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유저들이 참여에 의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즉 유저들 간의 네트워킹 혹은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 같은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의 가치가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종류들이 웹 2.0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중요하게 변화하는 것은 웹 1.0 때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다 만들었다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웹 2.0이 오게 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컨텐츠를 유저들이 잘 만들고 혹은 유저들끼리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웹 2.0 서비스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컨텍스트 안에 유저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웹 2.0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웹의 진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단계로서의 웹 3.0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 3.0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웹 3.0이라는 단어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멘틱한 웹을 지향하면서 그 시멘틱 웹이 웹 3.0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팀 버너슬리 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다양한 이제 기술 진화에 따라서 웹의 진화적 단계를 구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지금 웹 3.0이라는 단어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웹 생태계 안에서 먼저 사용되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독립적으로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정의된 바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웹 3.0 누구 마음대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웹 3.0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냐? 웹의 진화에서 하나도 기여가 없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왜 웹 3.0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남발하면서 쓰는 거냐?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웹 3.0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웹 3.0의 비전을 지향하는 여러 비전들이 경쟁하고 경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이야기할 때 누군가 그건 웹 3.0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웹 3.0이라고 하는 진화적인 단계에 대해서 왜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이 웹의 새로운 단계로 이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더리움이 초기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서사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서사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무엇을 위해서 월드 컴퓨터라는 서사로 넘어가게 되었냐면 새로운 커뮤니티 확장,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퍼펑크들 중심이었던 커뮤니티를 IT 생태계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정말로 이더리움을 계기로 해서 많은 IT 가이들이 이 블록체인 분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네이밍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네이밍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케팅을 위한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웹 3.0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실체가 없고 그냥 마케팅 용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 마케팅 용어를 통해서 웹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케팅 용어로서 웹 3.0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그것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웹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진화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태계의 구성 요소나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 생태계 구성원들의 확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화적인 변화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갈 때 정말로 질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시멘팅 웹이나 다른 인공지능을 기초로 한 웹 3.0의 비전 여러 가지 종류의 웹 3.0이라는 네임이 왔을 때 그때 과연 그 비전들이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냐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개입되면서 사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온오프 융합이 크게 발전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율주행 같은 그런 기술들은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태어나면서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돼서 나아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온오프라인을 융합시키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버나 이런 식의 새로운 서비스,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새로운 서비스군들이 등장하면서 웹 3.0이라는 건 그런 종류의 거기도 정말로 새로운 생태계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웹 3.0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진화의 끝에 웹 3.0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비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의 인터넷이 된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웹의 비전 안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정보든 그 무엇이든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가 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인터넷 바깥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흘러야 됐기 때문에 가치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완결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이라고 하는 비전은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가치가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치 역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웹 3.0이라고 얘기할 때 이더리움이 처음에 프로그래머블 머니에서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서사로 IT
업계로 커뮤니티를 확장했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시장 확장을 위해서 웹 3.0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고 우리가 웹 3.0의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고, 어떤 기술과 뭘 결합하면은 명확하게 웹 3.0이고 그게 아니면 웹 3.0이 아닌 어떤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 정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블록체인은 웹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시장에 정말로 임팩트 있는 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임팩트들은 큰 기술적 변화를 계기로 해서 큰 임팩트가 주어지고 그 웹 생태계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든 웹 생태계 구성 요소든 그런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블록체인은 그런 기술적 변화를 기초로 제공하느냐? 분명히 이제 제공하죠.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할권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돌려서 정말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의 것에 데이터의 메커니즘에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임팩트를 주어서 웹 3.0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진화적 단계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웹 3.0이라는 이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혁신을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두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웹 3.0이다 이런 이름을 두고 어떤 혁신, 크게는 산업의 혁신일 수도 있고 체제의 혁신일 수도 있는데요. 이 혁신을 촉발시키는 계기는 무엇이냐? 그 체제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법으로서 때로는 기술 혁신을 하기도 하고 제도 개혁을 하기도 하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게 생산성을 높이거나 시장을 통합하거나 체제 내의 경제적인 제약 조건들을 해소하거나,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구글이 검색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뭐 알타비스타나 야후 이런 데서 제공할 수 있었던 검색에 비해서 훨씬 낮은 코스트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거나, 시장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제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전에는 통신망이나 방송망을 통해서 일국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을 글로벌 단위로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점이나, 혹은 체제 내의 경제적인 제약 조건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체제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구매 의향을 확인하고 이런 것이 국가 단위로밖에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국경을 넘어가는 지불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통해서 상품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런 국가 단위의 경제체제 들을 서로 연결하는 체제에서 그런 체제 내에 한계가 있었다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크레딧 카드 같은 지불 수단을 이용해 갖고 그 체제, 개별 국가 단위의 체제를 넘어서서 환율로 계산돼서 자기가 얼마를 지불하면 저 상품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물류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커다란 산업 혁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산업 혁신의 곁에는 언제나 제도적 혁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적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경제가 등장할 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개인들이 구매하는 소매 구매가 국경을 넘을 때 관세를 당분간 유예하면 어떨까, 혹은 소액 구매에 대해서는 아예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국제사회에 했고,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B2C 거래,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B2C 거래에 있어서 관세를 면제하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금액 이하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언제나 어떤 경제 체제 내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과 제도적인 변화는 함께 발을 맞추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 임팩트가 정말로 그 경제 체제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임팩트가 정말로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체제 자체를 구성하는 제약 요건들이 해소되면서
체제의 혁신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웹 3.0을 바라볼 때 있어서도 이걸 산업 혁신으로 볼 것인지 체제 혁신으로 볼 것인지 하는 양쪽 측면을 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에 있어서도 이걸 산업 혁신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이걸 아예 체제 혁신으로 보고 추구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에 있어서 다양한 웹 3.0의 갈래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보면 웹 3.0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혁신 전략의 세 가지 유형은 기술 혁신 기반의 산업 혁신으로 웹 3.0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기 BM을 혁신하고 그래서 산업을 혁신하는 이런 방향성의 웹 3.0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들도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와 함께 웹 3.0을 자기 국가 혁신의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제도개혁 주도의 체제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웹 3.0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혹은 크립토 생태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웹 3.0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술을 이용한 탈국가적인 체제 혁신으로 보는 탈국가적인 블록체인 중심의 혁신 전략으로서의 웹 3.0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매우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까지가 1번이고 어디까지가 2번이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웹 3.0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다양하게 그것을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도 웹 3.0을 바라보는 비전이 좀 서로 다른 측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